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남양유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게 한 2년 전쯤만 해도 남양유업이 굉장히 시끄러웠죠. 뭐 예전에 남양유업 하면 대리점 갑질로도 굉장히 유명했고, 또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말해 가족, 일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마약 사건도, 그 오너 일가의 그 마약 사건도 나오면서 또 떨썩했죠.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회사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도 하고,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경쟁업체인 메일유업을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비방하다 걸려가지고, 그리고 막판에는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될 때 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자기네 제품에 무슨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그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적 반감이 아주 그냥 엄청 커졌죠. 결국은 그렇게 해서 회사가 넘어갔습니다. 넘어간 게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PEF 사업펀드와 경영권 매각에 대한 계약을 맺었죠. 그것도 꽤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게 경영권 매각이 조건이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상한 이유를 대고 결국은 그 사이닝 한 이후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지난 2년여 동안 한행컴퍼니와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계속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. 이런 그 말 그대로 이제 경영권이 불확실한 측면에서 이 남양유업이 제대로 사업이 돌아갈 리가 없죠. 여기 남양유업이 굉장히 오래된 그 우유, 그러니까 유제품 회사이기도 하고, 또 그만큼 시장도 1위까지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래도 완전히 망가지진 않고 그래도 매출 외형은 잘 버텨왔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갈수록 기업 가치는 깎아먹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같으면 7,553억 3분기 기준입니다. 이 정도 매출은 그대로 뭐 근근히 버텨왔지만 이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어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데 이제 홍원식 회장 이하 그 일가족의 재산, 그러니까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한행컴퍼니랑 맺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7번 소송을 했습니다. 근데 7번 모두 한행컴퍼니가 이겼죠. 왜냐면 이게 사이닝을 한 그 계약서를 이미 사이닝을 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 안 나왔을 뿐이지, 이미 매각 의사를 인수하는 쪽하고 확실하게 서로의 뜻을 전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건 중간에 인수자가 특별한 하자를 벌이지 않는 한 그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런 오너일가 쪽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들, 그런 것들은 뒤에 보시면 이 남행료 홍원식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그 계약을 맺은 것 중에 옵션 조항으로 있던 것들이 한행 컴퍼니가 이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거를 뭐 무효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, 그 옵션이란 부분도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했죠. 그거는 본계약이 들어가지 않은 그 뭐 구두로 뭐 이루어진 약속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행컴퍼니가 이행할 의무는 뭐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. 하여튼 간에 이 대법원까지 가서 7번 싸워서 7번 모두 한행컴퍼니가 이겼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한행컴퍼니는 2년 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경영권을 2년이 지난 후에나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그 2년 사이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이 한행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죠. 그래서 그 사이에 남양유업이 뭐 오너일가라고 부를 수 있는 홍 회장 일가에게 뭐 회사의 이익을 빼돌렸거나 했으면 그거는 그 원상복귀 해야 될 사안이 되고, 그에 대한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. 이 한행컴퍼니는 한상원 대표가 만든 회사로, 이 회사가 지금 자산 운용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14조 3천억 원에 오지만 지금 2023년 넘어가면서 16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굉장히 큰 회사죠.
이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 재계순위 한 30위 안에 들 겁니다. 아마 이 회사가. 그리고 그 정도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M&A를 해왔었고, 이 한상원 대표는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위입니다. 그래서 이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 재벌을 등에 업고 있어서 오히려 이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남양유업을 이 한행컴퍼니가 인수하게 될 경우 조기에 회사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한행컴퍼니를 그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조기에 기업가치 개선 작업을 벌여서 남양유업 주가가 한 200~300만 원 정도 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. 그도 그럴 게 이 홍원식 회장 일가가 경영을 못해도 너무 못했습니다. 이 남양유업이라는 60년이 넘는 그 업력을 가진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홍원식 회장과 그 일가족들 경영이 실제로 시장에 봤을 때는 좀 경영을 하실 줄 아는, 경영을 아시는 분들이 볼 때는 한심한 경영이었죠. 그래서 이거를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해서 전문 경영을 파견한다면 남양유업은 업계 1위까지로 복귀할 수도 있고,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양유업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. 그런 측면을 이제 한행컴퍼니가 본 거죠. 그리고 한행컴퍼니는 그런 면에서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과 함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액면가를,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이 주식수를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죠. 삼성전자가 200만 원, 300만 원 할 때는 투자자들이 그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주수가 몇억 명이 될 정도로,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수가 이제 그렇게 몇십만 명,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몇백만 명으로 이제 주수로 늘어나고, 그렇게 되면 이 저변을 넓히면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한행컴퍼니가 80만 원에 샀던, 약 주당 80만 원 정도에 샀는데요. 그걸 이제 한 8만 원이든 아니면 8천 원 정도로 낮출 수도 있고, 그게 16,000원짜리 되면 8,000원짜리가 16,000원이 되면 200%가 오르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이전에 또 이 한행컴퍼니가 인수한 회사들은 그 기업 가치 개선을 하고 해서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든지, 아니면 상장돼 있다면 시장 내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 가격에서 플러스 알파 경영권 프리미엄을 넘겨받아서 회사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남양유업도 그런 비슷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PEF가 인수를 할 때 이 PEF가 과거에 어떤 기업들을 인수해서 정상화하고 기업 가치 올려서 팔았는지 그 레퍼런스를 따져보면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지, 특히나 이제 이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의 사위분이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 재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언론을 통한 이런 기업 이미지 개선 이런 것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. 그런 면에서 남양유업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 경영상 모멘텀이 발생한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